저는 사실은 아마추어이거든요.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성호 장관님의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적은 도움 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디 인터뷰 대표이사님입니다. 그 다음 박지현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다음 일반인 패널로 참석해 주신 아이돌봄이 정영숙 주부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성호 전 장관님, 행복한 반란의 저자이신 우리 김성호 전 장관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축사 들어봤지만 이제 이만큼만 해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제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정치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마을중앙회 회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높은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가지고 앞에 내빈 소개도 안 했습니다. 전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저 내빈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칩시다. 예. 처음 인사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여튼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인사는 제가 책에 서문에 고향에서 태우는 마지막 불꽃, 요걸 중간중간 조금만 읽고 그래 시작을 할까 합니다. 눈을 감고 인생을 생각한다. 나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집이 가난했다. 제가 어릴 때는 내 나라도 그러했다. 제가 지내온 인생은 묘하게도 내가 태어난 나라의 역정과 괴를 나란히 한다. 작년에 이르러 먹고 살만해지니 나라 역시 그랬다. 나는 내 나라와 함께 성장한 실질적인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걸어온 60년 내 인생이 곧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년이 이제 나라 이야기만 하면 아무 까닭 없이 울컥 목이 메는 초로의 문턱에 이르렀다. 나이도 그렇지만 관심이나 생각도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깨하기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체 이상 실현을 목표로 일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리라. 무엇을 할까 수시로 깊은 생각에 잠긴다. 평생 검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 경륜을 모조리 쏟아부어 젊은 날 밤잠을 설쳐가며 고시공부를 하였듯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흥분과 열정으로 태워보고 싶다. 무엇을 하든 고향으로 내려가 해야 되겠다고 감히 이곳으로 왔다. 수구 초심, 여우도 노년에는 고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잔다 하지 않는가. 하찮은 것들도 초심과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인생의 분신과도 같은 내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지금껏 누구도 쓰지 못한 김성호만의 신기거래사를 써본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순수한 남자 김성호님의 정말 순수한 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 토크를 시작하겠는데요. 행복 토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패널분들 여기 모신 패널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저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저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 작가님께서 우리 김성호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 때나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회자거든요. 그래서 손을 거수를 해서 제가 지명을 하면 마이크를 받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분부터 질문을 해 주실런지 질문을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자, 예. 저기 아주 젊은 여성분이 용기 있게 손을 드셨습니다. 이 어르신들 많은 장소에서. 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까 아마 직장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밀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성장 스토리 중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맞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롭게 넘기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신념과 마인드로 그러한 위기들을 이겨내셨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또한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로서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 취업인데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기까지 사교육비와 등록비 등으로 막대한 지출을 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고 현재 서울 지역 대학교들에 집중되어 있고 즉 흔히들 말하는 인서울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저희들을 참 슬프게 하는데요. 사회 지도자층으로서 작가님이 이러한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생각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첫 질문이 너무 거창하고 조금 긴 것 같은데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셨느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부산대학교 대학생인데 취업 문제가 참 힘이 든다.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질문 맞습니까? 예, 장관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젊은이를 청춘 얼마나 말 좋습니까? 질풍노도의 시대 뭐 이런 좋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새 그 이태백 20대 백수 이태백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참 실망스러운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은 대오족 해가지고 그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 취직이 안 되니까 5학년까지 되입니다. 에스컬레이트 족 뭔지 아십니까? 에스컬레이트 족 대학에 들어가도 아까 그랬는데 지방 대학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가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이 대학 저 대학 편입해 다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참으로 참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환경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창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어디에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 정부 이런 데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지 아들 얼마 안 나오니까 지 아들은 귀중한 줄 알지만 막상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래버린단 말이야. 근데 대학생들은 지금 취직도 안 되잖아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대학만 넣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정치하는 분들도 좀 이거 좀 대호각성해서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방대학 지방에 있는 회사나 또는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거는 지방대에서 좀 뽑아줘야 지방대에서 얼마 정도 비율은 뽑아줘야 됩니다.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서울 아들이 전부 다 가지고 부산 회사까지 다 차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참 그 젊은이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헝그리 정신, 열정 그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하나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아까 누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치열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 이 책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전인교육이라는 말씀에 참 애착이 갔습니다. 지금 참 전인교육을 안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고요. 전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 남보다 앞장섰다는 그 말씀에 정말 뿅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패널 분께서 질문 하나 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그럼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정부에서 어떤 객관적 지표를 대면서 정책 보고를 통해서 서민 경제가 점점 계속 나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서민들은 오히려 더 살기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연제구 국회의원 그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후보로서 이런 서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서민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박지연 변호사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네, 그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서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잘됐다 하지만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을 할 때도 약자, 그러니까 think small fir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뭐 정책할 때 그냥 한 건 하겠다 이런 걸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금도요 그냥 일률적으로 매길 게 아닙니다. 가표가 2억 원 되는 이하인 지금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은 한 뭐 15%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뭐 낮춰준다가 어시부지 됐습니다만은 한 반쯤 툭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받아가 해야지 우리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해야 되고 또 지난해 우리가 뭐 소상인 상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여하튼 지금 제가 보니까 2007년도 지금 우리 가구당 빚이 말이죠. 그 이제 전세 문제 막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전세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당 빚이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한 가구당. 그게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나라 빚은 엄청 많지만 이거 갚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 좀 약자를 먼저 보살피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할 때 서민 경제 지원 법안 이거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이자 제한법, 이자가 너무 많다. 그래 이자 제한 그 룰에 초과하는 그런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새마을 금고에서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마을 금고 법안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새 그 우리 여기 저축은행 사건 안 터졌습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받도록 한 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수표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수표 발행하는 거. 그거 새마을금고에서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함으로 인해서 수표 직접 발행함으로 해서 830억 원의 그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는 장관할 때 제일 먼저 내건 게 서민법제 이거 하자.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걸 계속 주장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 만들어진 법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저거 싸움한다고 정치인들 싸움한다고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이 정도 하고 가만히 있어. 참 그때 내가 우리 중소기업 저 소상공인 협회 우리 그 세미나를 했는데 혹시 여기 소상공인진흥원의 부산 중심센터장 혹시 와 계십니까? 유점식 씨 혹시 없나요? 여기 오셨습니까? 예. 한번 저 소상공인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기 중심센터장님이 갑자기 좀 급해서 가시고, 예, 저는 수영센터 센터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자금 지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컨설팅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상공인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경영이 어려울 때 자금도 좀 지원받으시고요. 또 컨설팅 경영을 하다가 굉장히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컨설팅 도움도 좀 받으시고요. 저희들이 또 창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 분야에 좀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시면 되고요. 부산에는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성호 전 장관님께서 아마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소상공인진흥원 부산 중심센터에서 나오셨습니다. 찾아 들어가면 다 있을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돈도 많이 지원해 준다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참 좋은 정보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우리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 질문으로 우리 패널 분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처녀 때는요 유치원 교사를 한 1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아이를 저도 키워서 지금은 2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조금 전에 그 얘기하는 학생을 딱 보니까 제 딸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야 될까 걱정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 돌보미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돌보미 활동이라는 거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젊은 그 맞벌이 부부들이요 직장을 나가시고 돌볼 수 없는 어린아이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 12세까지 그 아이들을 학원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저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엄마가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밥이랑 간식이랑 뭐 그냥 학교 숙제랑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이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이라는 책을 딱 받는 순간 제가 그때 행복했던 게 너무 많이 느껴지면서요. 여기 오면은 뭔가 더 많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관님께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육아 보육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제일 가정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돈 좀 많이 번 기업인들 만나면 야 그 돈 가지고 보육원 하나 만들어라. 좀 좋게 해가지고 그거 맨날 말이야 무슨 8시간 근무하는 그런 보육원 말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 교대로 해가지고 좀 해주라. 그래야 뭐 여자도 저기 직장 나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그래야 뭐 스펙이 쌓이고 뭐 이래서 좀 그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고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좀 해주라. 이런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위에 사람 싫어해요. 니는 간첩이나 잡지 무슨 뭐 그런 소리나 하고 때리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첩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지대로 되려고 하면 바로 보육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50대 60대 문제도 시급합니다. 그만두고 나서 할 일이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이거요 무슨 수로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내가 요 앞에 요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예 행복해요. 내가 67세나 되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행복하지요. 그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그래서 이 뭐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좀 나이 든 분들도 직장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도 못하는 또 노인네들 우리나라 아직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우리 일반님께서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는 주민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하시는 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이 동네 살고 안 괜찮으면 이사를 가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40페이지에 그 62년 인생 경험과 30년 공직 생활의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법을 만드는데 그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를 포용하는 큰 사랑의 정치를 펼치고 싶다. 그 다음에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을 때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행복 포럼을 또 설립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인생을 그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시려 하고 또 지금에는 그 정치인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한국 법 현실에 보면 그 유전무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집에 가고 돈이 없으면 막 감옥에 가라. 막 주로 그런 뭐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 그 현상이 그런 그 법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그 정서가에 대해서 과연 그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주민께서 질문을 해주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사회지도청 부패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까? 저 유전무죄 뭐 이런 거, 예, 유전무죄 그렇죠?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예. 이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로 이 일에 몸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은 전직 두 대통령도 제 손으로 또 구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번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부패 문제 중에 공갈형 있습니다. 공갈형 누군지 대강 짐작하시지요? 부산에 양정모 회장이 했습니다. 다 안 갚아다 바칠 수가 없었어요. 또 거래형이라고 있습니다. 거래형 돈 받고 공사 파는 거. 그 대강 누군지 아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잔수왕 기재하는 데는 얼마, 수서 택지하는 데는 얼마 딱 되어 있습니다. 책에 좀 보면 약간만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생계형도 있고 생계형 요새 뭐 돌아가신 분 뭐 이런 분들입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지대로 안 돼요. 그 뭐 사형 선고 받고 무기징역 받고 뭐 징역 12년 받아도 다 사면해가지고 다 빠져나와 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인은 지금 국회의원 뭐 당 대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나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정치인 중에도요. 지난 17대 정치인 중에 21명이 다 당선 무효됐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지도청 부패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청 부패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청 설치 법안을 제가 장관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반대야. 검찰도 반대. 검찰도 왜냐면 지 권한 뺏기니까 지가 다 해먹어야 되니까. 경찰도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반대할 겁니다. 국가수사청하는 거기에 검사도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오고 세무사도 들어오고 회계사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말하자면 부패 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를 다스리겠다는 거거든요. 기업인도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게 들어오면 다 들통 다 나잖아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면법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줘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누구는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잡아놨는데 말이야. 그거 뭐 검사 풀어주면 그거 뭐 하려고 도대체 법을 집행합니까? 힘이 쪽쪽 빠져요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또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일 아니습니까? 저축은행 사건. 이거요. 전부 다 나쁜 짓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한 건 해먹고 감옥 갔다 살아도 조금 있으면 나온다. 이게 뭡니까?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 피해 입은 우리 국민들, 주민들 그 피해 다 회복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회복 안 하면 그걸 전부 뭐 벌금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더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이라 불체포 특권 나쁜 짓을 해도 잡혀가지를 안 해요. 한 번도 잡혀가지를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국회의원 뭐 대단한 기라고 안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법조인 뭐 법조인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법조인도 현직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변호사 자격 확 박탈해 버려야 돼. 그거 왜 시켜줍니까 도대체? 저도 참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이거 만약에 내가 국민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인들이 좀 또 이 고위 사회 지도층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로 바람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는요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지 애인처럼 사랑하면 지 애인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무슨 자기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좀 애인처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이거 저 노랫말 우리 참 카리스마가 넘치는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서 한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애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가 당신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가 당신 불이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행여 당신 외로울 땐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웃음 주리라. 이런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예,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 정치꾼들, 이 직업 정치인들 이런 거 말고 좀 정말로 사심 먹고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 함께 울고 웃는 자 함께 우는 그런 정치. 소통이 뭡니까?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지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용이 뭡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다 감싸 안는 겁니다. 지역에 가면요 이게 뭐 정치인들 때문에 막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포용의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랑의 정치의 요체입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이 책 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장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예. 싶거든요. 예. 그 장관님이 옛날에 그 대구지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고 나왔는데 그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특수부 검사로 계실 때. 예. 그런 논문을 쓰고 그런 어떤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거를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다 연구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장관님께서 그 옛날에 그 서울 동부지청장 시절에 그 이제 어떤 그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분을 갖다가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최고 권력자랑 아주 이제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불구속 수사에 그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구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그 지검장 영순이었는데 그 3년 동안 한직을 떠돌았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소신을 지켜가지고 구속을 시킨 다음에 3년 동안 한직을 떠돌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덕분에 저는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내한테 근데 결단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관과 소신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아까 누가 또 아까 선물도 받았습니다만 저희 인생관은 처염상정이라고 연꽃과 같은 인생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더러운 연못에 피지만은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일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구속을 하는 바람에 한 3년간 떠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사진만 한다고 제대로 인생을 못 봤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는가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땄어요. 예. 3년 동안. 한직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는데 1년에 강연 2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 뭐 할 게 없잖아요. 서예를 배웠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요. 좋은 글만 잔뜩 있습니다. 뭐 찔러 죽이라 이런 글은 서예 안 씁니다. 예. 흐르는 물은 최고의 선이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뭐 이런 좋은 말만 있거든요. 사람이 가슴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또 역시 아까 누가 우리 검사장 읽어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새 정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말고 지난 참여정부가 되어가지고 첫 발령 난 데가 청주입니다. 우리 그 동료들이 고검장도 3사람이나 되고 중요 지검장인데 나는 청주라는 제일 말단 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안 풀린 겁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마침 지하철 방화 사건이 나는 바람에 그걸 해결할 검사장이 누구냐? 그러다 보니 큰일만 나면 내가 뽑히거든. 큰일만 나면 청주 그만두고 빨리 가라. 청주 발령난 지 5 만에 대구로 갔습니다. 그 내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만 안 두고 그때는 사실 그만둘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두고 그 일을 했죠. 그래서 논문 쓴 것 때문에 또 노 대통령께서 보시고 와서 부패 방지를 일 좀 해주라. 그것도 사실은 탐탁지는 안 했어요. 근데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바람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진 것도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정치자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때 만든 겁니다. 오세훈이가 해서 오세훈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내 논문에 바로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고쳤지요. 그게 정경유착.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선거철 되면요 다 그때는 외국으로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그 책에도 있고 오만데 제가 법 만들어 놓은 게 꽉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들어줘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답변은 제로 톨레랑스에서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답변이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 남북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앞쪽에 머리 저 연산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출판 기념회 죄송합니다. 저기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근 그 출판 기념회를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알찬 또 출판 기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KBS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집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호 저자님의 그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은 남북 문제인데 국정원 원장님을 지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너무 저 업무상 기밀은 말씀하지 마시고 대답. 그 한반도 정세가 어느 해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그 갑작스런 죽음과 이제 그 29살 된 김정은의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예측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원만한 남북 대화 등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잘 다루어야 되는 문제지요. 지금 북한의 실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참 조폭입니다. 조폭. 조폭이야. 이게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가 뭡니까? 당장 알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알 긴데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 신입니다. 신, 그죠? 북한에 가면요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가 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수령입니다. 수령. 수령이 이꼬르 신입니다.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린 애가 또 신이 됐습니다.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정책 중에 베트남식 적화 통일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베트콩이 월맹이죠. 지금 이제 월남이 됐습니다만 월남 베트콩이 그 베트남 정부를 전복하게 되면 그 안에 전부 다 자기 세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세포를 지금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 진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 공산주의 이론 중에 진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참호 속에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만 되면 톡톡 튀어나옵니다. 법관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법관들 보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친북 좌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세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지요. 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이런 아주 극자가 있어요. 나는 극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동반하는 어떠한 뭐 혁명도 소용없는 거죠. 저는 반란을 하고 싶지만 폭력을 동원한 반란은 안 합니다. 행복한 반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이라는 실체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거기 북한에 가면요 수령의 교시가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게 당 강령 그 위에 바로 수령의 교시. 수령의 교시면 끝입니다. 수령이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지금은 요새 조금 깨가지고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고난의 만리가 또 온다. 이렇게 조금 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침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잘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원장 시절에 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더 오래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어제 가면은 막 그냥 날라가고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뭐 좀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저걸 개방하고 아니 자기들도 살라고 하면은 중국처럼 아까 등소평 누구 이야기했지만 등소평이는 모택동 사후에 들어가서 바로 모택동을 깨부수고 흑묘 백묘로 뭡니까?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국민만 잘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사회주의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etting rich first, 선불원이라 하죠. 우선 부유해지자. 이 정책 때문에 중국이 커진 겁니다. 정말로 그건 참 대단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 불량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우선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꾸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지잖아요. 자꾸 안 깨지도록 우리 힘을 꽉 잡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조폭이라는 건 마음에 안 들면 학교 앞에 조폭이 있다가 야 이리 와 돈 1,000원 내. 그걸 주면은 되는데 안 주면 때리잖아요. 그겁니다.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것도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다만 북한은 거기에도 우리 같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물밑 대화도 해야 되고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이건 참 우리 민간인들도 하고 정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그쪽을 적대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힘에는 힘으로 또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개방시키고 밖으로 나오는 활동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윈윈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을 해야 되죠. 윈 루즈 게임이 아니라 이 참 윈윈 게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 거기도 무슨 사이버도 문제거든요. 공격을 해야 되니까 사이버 위기 관리법이라든지 테러 방지법 이런 법들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것도 아직 국회에서 4년간 잠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장관님, 뭐 오늘 저 출판 기념회인데 너무 막 질문들이 너무 묵직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저도 또 분위기에 맞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책 속에 보니까 이제 별명이 작은 거인도 나오고 김폴레옹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키 작은 그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별명 중에서 어느 걸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별명을 또 원하는 게 있으신지 이거는 잠깐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네이버 다음 다 검색을 해봤는데 장관님 신장 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발가벗는 기분으로 그걸 꼭 하나 밝혀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적당하게 버무리셔도 되고. 는 앉아서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니까 해주시지. 저는 이제 작은 거인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불러줬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 불러줬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좀 위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거인이라는데 뭐 초점이 있겠습니까? 작다는데 초점이 있지. 그러니까 뭐 작은 걸 작았다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기로 했고 김폴레옹 하는 거는 말이지 나폴레옹이 사실은 저 좀 독재자거든. 전쟁도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싫은데 그거는 또 외부에서 변호사들이 또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원체 수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다. 난공불락이다. 그런 뜻에서 김폴레옹 이래 버리니까 돌아가신 이종원 장관이 제일 먼저 붙였습니다. 1982년도 일인데 83년도 일이군요. 그런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남이 부르는 걸. 그래서 그냥 추진력이 강하다. 또는 일하는데 실수가 하나도 없다. 열심히 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키는 160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키 작은 서름을 많이 압니다. 예, 키 작은 서름 이거요. 요새도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데 꽉 비좁은 데 서면 앞이 덩어리에 막혀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약한 사람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연단이 만약에 있으면 키 작은 사람 연설할 때는 좀 이게 받침대도 좀 놔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놔하니까 저게 가리가 잘 보이지도 않아. 이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한 사람 도와주는 데는 제가 그 점에서는 능력이 일가견이 좀 있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지겨우십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저기 소개해 주시고. 예, 저는
KTNG입니다. KTNG에 근무를 한 30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연제구에 살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대 학생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직장 관계 때문에 제가 내지는 우리 장관님께서는 보면 특히 그 열정 관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현재 물론 젊은 세대들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나이 좀 드신 50대나 60대 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진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오늘 얘기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조금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좀 흘렀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아마 더 우리 멋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560 시대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사회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모든 국민은 행복한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관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 택시를 탔을 때 그 67세 된 아저씨가 자기가 이 나이 많아서까지 일을 하고 있어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구든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뭐지요?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관님, 목이 많이 거칠하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하실랍니까? 물 한 모금 하시지. 예, 우리 끝으로 장관님 말씀 듣기 전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시는데 뭔가 좀 들어야 안 될 것 같습니까? 장관님 애창곡 하나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호 장관님이 노래를 잘하십니다. 아까도 보니까 조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명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참 이 순간을 아까는 사랑 노래는 해버렸죠. 예. 조금 했고 행복이란 이거 한번 해볼까? 행복이란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예. 그냥 뭐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제 혼자 사겠습니다. 행복이 같이 부르시죠.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연재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연재를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연재 없는 응저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연재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앵콜. 자, 한 곡 가지고는 우리가 좀 성이 안 찹니다, 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한 곡도 부탁드립시다. 앵콜 좀 더 크게 하지, 장관님. 앵콜. 젊은이들이 좀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가 평소에 나는 문제 없어, I can do it, 그 노래를 좀 하는데 좀 어른들은 뭐 잘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요거는 한 40, 30, 40쯤 부르는 노래 같아, 그지? 누구 노래시죠? 요거는 김성호가 작곡하고 항규영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가수 이름도 잘 모르지요. 항규영 작사 작곡 그렇지, 그런 노래 있어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예. 뭐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다 하면 하지. 같이 저희는 자, 박수 쳐드릴게요. 할 수 아는 사람 좀 앞으로 나와 주십니다. 성위 이 처음부터 다시. 지금 그거 뭐 나오네 갑자기. 그러면 시작하면 됩니까? 아니면 반주입니까? 반주입니까? 그럼 전주지요, 전주. 어.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어. 가사도 바로 들어가면 나옵니까? 예. 바로 들어가면 예, 됩니까? 전주 없이 예. 바로 들어갔답니다. 성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기근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맹 노래방에서만 하다가 막 글자도 없고 막 곡도 없고 있으니까 참 힘드네요. 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로. 예, 저 절대로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지실 것 같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 혹시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게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고 예. 저는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권도 바꾸고 사회 풍조도 바꾸고 정말로 좀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반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란의 목적이 무슨 국가를 전복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반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룡은 그 큰 동물이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 너무 이파리를 지 혼자서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지가 굶어 죽었어. 다리는 조만한 게 덩치는 크니까 그래 굶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자들이 좀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슨 지금 저 스티브 잡스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해서 그렇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비록 작지만 그래도 재물로 하는 거는 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저도 제 능력을 이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행복이라는 기치에 다 모여서 자기
열정을 다할 때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이것을 위해서 또 저는 오늘 하루를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글은 가장 진실한 글이다. 이 글에는 정말 김성호님의 참된 진실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반란 해피토크를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김영희였습니다. 사인회 갖고 와라. 사인회. 예, 저 사인회. 지금 사인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패널로 참석해주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께 그리고 저자 김성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기 행사장 맞은편에 전시실에 김성호 전 장관님의 사인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책을 구입하셨었던 분들 전시실에서 사인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에 할게.